10년 만에 완전히 독자 기술로 국산화가 76% 이루면서 도산 안창호 3,000투자를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정말 세계적으로 명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조선 기술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솜씨도 좋고 머리도 좋고 한국 사람들. SLBM 수직 발사관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해요. 북한은 아직 성공을 못 시켰는데 우리 도산 안창호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를 속국처럼 여겼잖아요. 서해도 자기 앞마당화하고 있다고. 핵추인 잠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미사일을 실으면은 진짜 혹시라도 어디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국제시장에서 한국 잠수함의 인기가 많아요. 독일은 18개국에 170여 척의 디젤 잠수함 판매한 베스트셀러, 2등이 프랑스의 나발 조선소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기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 그 다음에 폴란드 잠수함 사업,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서 우리가 너부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페루 같은 데서 우리 잠수함 살려고 하는 거는 우리 잠수함이 그 정도 성능이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독일을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한때. 근데 20년 만에 우리가 거기 경쟁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세척판 우리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배워가지고 30년 만에 완전히 독자 기술로 국산화가 76% 이루면서 도산 안창호 3,000투자를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정말 세계적으로 명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조선 기술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솜씨도 좋고 머리도 좋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독일로 볼 때는 상당히 배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끼리 이게 이루어냈으니까. 잠수함은 성능이 국산화율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용해야 되고, 잠수함은 시끄러우면 먼저 잡혀버린다고. 그래서 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수중에서 안정적으로 속력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안 올라와야 되고,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올라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저속에서 한 3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싸움은 잘해야지. 전투 체계 최고 수준이고, 소나 음판 탐지 능력도 최고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격 능력. 옛날 2차 대전까지는 어리하고 기리만 싣고 다녔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어리, 기리, 거기다가 잠대함, 잠수함에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 다음 최근에는 잠대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이게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도산 안창호 같은 경우는 수직 발사관이 6개고, 배치 2 두 번째 모델, 요거는 뭐 10발을 실어요. 수직 발사관도. 디젤 잠수함 중에 SLBM 수직 발사관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해요. 근데 북한이 따라서 했지. 북한이 우리가 하니까 김근옥함에다가 그 한 섹션 10m를 보강해가지고 10개를 실은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 거지. 그러나 북한은 아직 성공을 못 시켰는데 우리 도산 안창호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작전하고 있잖아요. 6발 실은 게. 그래서 얼마나 조용하느냐, 수중에서 얼마나 지속 능력이 있느냐, 탐지 능력은 어떠느냐, 공격 능력은 어떠느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할 때 이건 독일을 능가한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SLBM 없어요. 프랑스도 없고. 그런데 이제 북극에 이제 폴란드나 캐나다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요구한단 말이에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상. 모스크바를 공격했으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록 독일로부터 배워왔지만 선생님을 능가하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건조 능력은 미국에서 평가했어요. 중국은 공산권 국가니까 제일 싫어하는 나라잖아.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방국 중에서 우리하고 일본을 한테, 일본은 주로 중소형 선박들, 컨테이너나 이런 것도 만들고, 우리는 대형 선박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만들어내고, 일본도 물론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어내지만은 거기는 양산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조선 능력, 군함 건조 능력은 우리가 미국하고 대등 또는 어떤 거는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인데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북한은 항상 두려운 게 해군력 키우는데 잠수함 많이 키웠어요. 우리보다 30년 먼저 만들고 핵잠수함 먼저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국의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4개 전단이 오거든, 동해, 서해. 그러면은 뭐 거기서 항공기가 평양 완전 쑥대밭 만들 수 있거든.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핵무기 시설 공격받을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물속에 숨겨놓았는데, 이거 왜 계속 숨을 거야? 우리도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판 이지스함이라는 5,000톤 최연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2척 선부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 실어야지, 전투체계가 훌륭해야 되고 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일단 미사일 전력은 우리보다 앞서갔으니까, 그래서 전략 순항 미사일 그런 걸 실는 거예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실어가지고 거기다가 전략이 들어가면 거기다 핵탄두를 시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걸 실어가지고 미사일로 항모전단을 공격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제 그동안 돈이 없어서 기술력이 좀 부족했는데 이제 러시아 거 계속 카피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랬더니 러시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최연함 진수하고 또 그다음 두 번째 배도 진수하고 그래가지고 막 키우려다가 거기는 북한은 밤새워 해 한번 하잖아요. 최연함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진수하는데도. 진수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술을 한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져 버렸잖아요. 진수하다가. 이거는 빨리빨리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해군력을 키우자. 지상에 있는 걸 항상 공격할 수 있으니 잠수함, 그다음 대형 함정을 만들어서 한미 막강한 연합 전력에 대응하자. 이런 차원에서 막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하다가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군함 건조 능력, 그다음에 뭐 거기에 들어가는 군함 껍데기만 잘 만들면 안 돼. 거기 들어가는 전투 체계, 그다음에 음파 탐지 체계, 그다음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 양질이고 고도화돼야죠. 미사일 능력. 우리에 비하면 북한은 아주 핫바리 잡바리. 그러나 뭐 북한은 하라면 하는 죽여라 하면 죽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오려고 할 거예요. 원래 우리 해군에서는 배를 만들어서 세 척씩 만들어내요. 그리고 배치 원, 배치랑 영어로 묶음 다발 그 말이에요. 처음에 세 척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고 또 성능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세 척은 배치 2 그래요. 근데 지금 3,000톤짜리는 배치 1은 만들어서 다 작전 운영하고 있고 배치 2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세 척을. 그 하나오션에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배치 3는 뭐냐. 근데 여러 사람이 막 이제 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배치 3는 뭐 2,000톤짜리 나온다더라, 뭐 3,000톤짜리 나온다더라 이런데 아직 공개된 바는 없어요. 배치 3는 지금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아마 배치 3가 이제 핵추인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오픈돼서 가면은 그게 배치 3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이고 해군의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는 안 알려주니까 보안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추정하건대 그래요. 그래서 아직 배치 3는 타입은 결정 안 됐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추정해서 쓸 거예요. 해군력은 중국, 일본, 우리 수준이에요. 등수가. 왜냐하면 중국은 함정 수도 많고 항공모함도 있잖아요. 일본도 항공모함 있잖아요. 이지스급 항공모함 있잖아요. 우리는 항공모함 없잖아요. 중국은 핵잠수함도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는 핵잠수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만드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구축함 전력이 우리보다 커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해군력은 한 5분의 2, 일본에 비해서는 3분의 2 정도가 우리가 되는데 아무튼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을 상대해서 해군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북한을 일단 압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미군이 영원히 우리 한국에 주둔할 리는 없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는 우리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항공모함 얘기도 나오고 핵추진잠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해군력을 키우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거든. 배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는 우리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항공모함 미국에 전단 4개가 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좀 그래도 안심이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미군이 떠났을 거에 대비해야 된다. 왜냐? 과거에 중국은 우리를 속국처럼 여겼잖아요. 지금도 일본은 자기들이 한편으로는 노예를 부리다시피 했으니까 우리를 우습게 한다고. 미군이 떠나면 독도와 이해도 같은 분쟁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최근에 서해도 중국이 남사군대에서 하듯이 똑같이 한다고 지금 말뚝 받고 거기다가 이제 레이더 설치하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해도 자기 앞마당화 하고 있다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미국과 일본 현재 우리가 해군력은 떨어지지만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독침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전력. 그래서 뭐 항공모함은 대등수를 가질 수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건조도 비싸고 운영비도 비싸고. 그래서 핵추인 잠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미사일을 실으면은 진짜 혹시라도 어디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쟁이라도 맨 먼저 가서 공격할 수 있는 게 핵잠수함이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적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게 핵추인 잠수함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가성비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과 대등할 정도로 전력 건설하기는 힘들다. 경제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건들면 팔 하나도 부러뜨리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려면은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죠. 6,500톤은 HD 현대에서 공개한 건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호위함을 11척 10조 원에 상당하는 걸 호주한테 졌어요, 우리가. 한국, 일본, 그다음에 독일이 경쟁회가 졌는데 여기 뼈아픈 게 중에 하나가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보다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큰 배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논리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다른 거 여러 가지 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에서도 우리도 수출용으로 그 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KDDX 5,000톤급 만들고 막 계획을 다 세웠는데 우리가 대양형으로 이렇게 호주를 겨냥한다든지 또 추가로 남미 이런 데서는 뭐 워낙 광활한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6,500톤 정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 만들면은 많이 사가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다 미사일 전력 강화하고 헬리콥터 탑재 능력, 그다음에 무인기 탑재 능력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현대전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명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김영삼 정부부터 이제 항공모함, 경항모를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꾸준하게 얘기가 논의되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이제 2006년 정도 독도를 침범하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그때도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비등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든다. 왜 미군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항공모함 오는데 뭐하러 항공모함 만드냐. 이런 논리 때문에 그게 좌절을 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일본하고 중국이 항공모함을 막 찍어내잖아요, 지금. 중국은 지금 3척, 그 다음에 일본은 2척, 플러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 그야말로 흑심이 있네. 그래서 일단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3만 톤짜리 그걸 만들자 했는데, 육군 중심에서, 야, 필요 없어. 미국이 다 해주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좌절됐어요. 이러다 보면은 뭐 돈 많이 든다 그거는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나 항공모함이 지금 만나서 당장 뚝딱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 항공모함 뭐 3만 톤짜리 만들면 3주 든다. 뭐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5주 든다. 6주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장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10년 이상 걸려. 영국 같은 경우는 퀸 엘리자베스 만드는 19년 걸렸어요. 지금 시작해도 그 정도 오래 걸린다. 이걸 했는데 시작한과 동시에 돈 많이 든다는 여론이 막 비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항공기가 비싸거든. 우리가 이제 미국의 F-35를 갖다 쓰려고 했는데 그건 항공기도 비싸고 유지비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여론이 반대 여론해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 우리가 만들 거야? 우리가 그래도 요즘에는 무인기가 대세니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항공기를 못 만든다도 요즘에는 무인기를 실자. 그래서 톤수는 3만 톤쯤 그대로 하더라도 거기다 무인기를 실어가지고 유무인 복합체계로 하자. 항공모함도 자체 방어 능력도 좀 키우고 거기다 미사일도 싣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독특한 유무인 항모 전력을 만들자. 이게 지금 이제 해군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이 올 말쯤 되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선진국처럼 막 엄청난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무인기를 싣고 유무인 전력을 지휘할 수 있는 함정도 지휘하고 이런 전력을 키우자는 게 지금 계획이고 그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 해군은 대북 전력 우선 그랬는데 그것이 뭐 90년도 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완전히 압도하게 이제 우리가 위해로 왔죠. 근데 북한은 그야말로 조모래기 함정밖에 없었는데 북한은 그래서 요즘 막 잠수함을 키우고 거기다 SLBM 싣고 최연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하고 대등하게 하고 올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군력 키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북한은 그 오래 가요, 오래. 엄청나게 오래 갈 거고 우리 따라오기 힘들어요.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뒤처지나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 북한을 압도하는데 뭐로 해군력을 키워? 왜 항공모함 만들어? 왜 잠수함 만들어? 핵잠수함 만들어? 이렇게 지적하는데 뭐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중국한테 너무 많이 당했고 일본한테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각각 국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군력 건설 방향을 바꿔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해군력 건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야죠. 미국이 우리에게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꾸준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향후에는 대중국, 대일본 방향으로 키워야 된다는데 급속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왜냐 급속하게 돈이 많이 들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면 국방이 많이 들어가면 국민들 복지 사회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려하면서 가야죠. 해군은 이제 육군, 공군 중에서도 지금 제일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많이 거론되는 게 무인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투에서도 무인 함정도 싸웠어요. 우리가 이제 무인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있는데 무인 잠수정 분야는 제일 약해요. 왜냐하면 무인 잠수정은 음파로 이제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음파는 잘 도달이 안 되거든. 그리고 불확실해요.
그래서 무인기가 입체된 공중, 수상, 수중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3D 현상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야 돼요. 인원이 많이 이제 군대 잘 안 오니까 가급적이면, 그래 사람이 탄 배가 사람 타지 않은 배를 지휘하고, 또 사람 안 탄 배가 안 탄 배를 지휘하는 이런 걸 발전되게 돼 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적을 거에 대비해서 첨단 무기로 가야 된다. 그 중에서도 무인기로 가면은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돈도 줄일 수 있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어마어마한 해안포, 그다음에 해안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이런 것 대비해서 지금 한국만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국만 멀리 떨어져라. 그리고 무인 함정을 그 전방에 배치해라.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 해양 작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이 발전되고 있어요. 제가 30년 이상 해군 생활했지만 이렇게 미국이 간절하게 우리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집에 나서서 얘기했잖아요. 한국 우리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 SOS를 친 거예요. 미국의 조선업도 부흥시키자. 핵 척수에서 중국에 밀려버린 거예요. 한국은 정말로 기술력이 앞서가는구나. 이 명불허전이구만. 한국은 제때 나오고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협력만 잘 되면은. 안녕하세요. 지식회담소 시청자 여러분. 요즘 조선업 하면은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특히 한미 조선업 협력이 많은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잘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할 테니까 시청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한국은 지금 세계 조선 생산량에서는 한 2등 정도로 해요. 중국이 1등. 한국 2등, 그 다음에 일본이 3등, 그 뒤에 이탈리아, 신흥국가는 베트남 이런 데가 차고 올라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까지는 세계 완탑. 2차 대전 때는 미국이 구축함 있죠, 구축함. 구축함을 영국이 50척을 줬어요, 50척을. 그 정도로 주고 전쟁이 끝나니까 야 이제는 진짜 쓸 데가 없네. 그래서 막 완전 미국에 이제 배 묶어놓은 데도 보면은 굴비 엮어놓다시피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1990년도 이제 냉전이 끝나. 미국하고 소련하고 으르렁거리다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냥 적이 없어진 거예요, 적이. 그래서 모든 생산 라인을 줄이고 또 줄이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너무너무 줄이다 보니까 기술 인력도 없고 조선소 시설도 줄이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자기가 조선소를 보호하겠다고 생긴 게 존스법하고 반스 톨레픈스 수정법이 있어요. 존스법은 주로 상선, 미국 연안을 움직이는 모든 선박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 미국 사람이 75% 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반스 톨레픈스 수정법 같은 경우는 군함에 관한 건데 이거는 군함의 주요 선체와 구성품은 다 모든 것 미국에서 해라. 그 다음에 최종 조립도 해라. 이렇게 되니까 자기 나라 내에서 보호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더 해외에 경쟁 안 해도 돼요. 국가에서 주는 물량을 또박또박 받아서 그것만 생산하고 되니까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치고 하니까 막 이 기술력이 다 이제 그만두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미국의 조선 기술자 평균 연령이 80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낙후돼 있다고. 그런데 이 신흥 국가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정도가 있는데 조선업에. 근데 중국은 막 엄청나게 그 물량 공세라는 거, 인건비가 일단 싸니까. 근데 국가에서 막 바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너 이것 만들어. 너 이거 만들어서 수출하면 내가 돈 대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운시킨 거예요. 가격을 다운시키고 생산도 엄청나게 빨리 하고 벽돌 찍어내다시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막 엄청나게 올라왔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경쟁을 안 하니까 완전히 지금 뒤처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야, 큰일 났구나. 중국을 우습게 봤네. 중국을 내가 OECD에 합격시켜가지고 가입시켜가지고 키웠는데 이제 2등이 나를 따라 먹었어요. 특히 군함에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군함 숫자가 미국보다 많아졌어요, 중국이. 해전을 하면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척수가 또 중요해요. 많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핵 척수에서 중국이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군함도 건조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리 이 독촉을 해도 미동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선소 낙후돼 있지,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SOS를 친 거예요. 제가 30년 이상 해군 생활했지만 이렇게 미국이 간절하게 우리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집에 나서서 얘기했잖아요.
한국이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관들이 와가지고 막 서베이하고 이런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시설들을 보고 야 한국은 정말로 기술력이 앞서가는구나. 이 생산 시설 대우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생산 센터는 이거는 거의 조선소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종합지휘 상황실 같이. 이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고장 난 것까지 다 예측하고. 현대조선소 같은 경우는 무인화, 사람이 없이 하는 거. 그다음에 삼성조선소 같은 경우는 도면이 없이 만들어내고 용접 로봇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가스 이런 걸 팔아야 되잖아요. 농산물 이런 거 팔아야 되는데 그 선박들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근데 외국 전적을 가진 선박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에 돌아다니는 80여 척밖에 안 된대요, 상선이. 10년 내에 상선도 250척까지 만들겠다. 그다음에 군함도 뭐 2054년도까지는 515척을 만들겠다. 이렇게 막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딱 보니까 한국이 최고거든.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협력만 잘 되면은 미국도 충족해주고 우리도 군함 팔아야 돼요. 이제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생산 라인을 줄여야 될 상황이고 한미 SCG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은 투자만 하고 뺏기기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기회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협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MRO를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이거는 어떤 장비나 함정이 태어나서부터 퇴역할 때까지 부품 갈아주고 수리해주고 그걸 오버홀이라고 오버홀, 정기 수리. 지금 하나오션에서 미국의 3만 톤짜리, 4만 톤짜리 군수 지원하면 3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오버홀 하고 있고 2척은 이미 인도했는데 험배를 가져다가 3배를 만들어준 거예요. HD 현대에서도 한 척을 4만 톤짜리 지금 MRO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잘 해주면은 그것이 막 큰 돈은 안 돼, MRO는.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고 군사 장비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 잘하고 그러면 상호가 이익이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수리 들어가면 미국 배가 40%만 제대로 나오고 작전을 못해요, 작전을. 미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때 수리 지르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을 못 짜는 게 함정 스케줄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3배 만들어주면 역시 이 명불허전이구만. 한국은 제때 나오고 3배 만들어주고 성능도 향상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려면은 우리 정부하고 민관, 군, 산, 학, 연 자 우리 힘을 합쳐야 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줄 거 주고 받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최고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물량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협력을 하면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죠. 북한은 해군 중에서는 잠수함 전력, 수중 전력 외에는 나머지 보잘 것이 없어요. 수상 전투함 그저께 4,000톤, 5,000톤짜리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막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건 보여주기식이고 들어가는 장비가 훌륭해야지. 미사일이나 뭐 전투책 이런 거 훌륭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제 수중 전력을 키웠느냐면은 1970, 80년대는 북한이 앞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력, 모든 것 경제, 군사도 경제력이 우선이어야 돼. 돈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막 경제력 계속 지속 성장하고 북한은 머무르고 있잖아. 그 공산 체제에서는 경제가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잖아. 거기다가 한미 동맹, 미국의 1등 군대가 와 있어. 한미 동맹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받는 게 비대칭이에요. 상대를 엄청 큰 거를 간접적으로 가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송곳을 찌르다든지 이런 걸 비대칭이라고 해요. 그 비대칭 전력으로 북한이 가장 성공한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핵 미사일은 뭐 소형화 해가지고 미사일도 뭐 ICBM 같은 거 미국 본토로 공격할 수 있잖아. 화성 19형 같은 거. 잠수함 그거를 이제 위협을 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항공기를 공격할 때는 핵시설이 있는 데일 거 아니에요. 미사일이 있는데. 그것이 불안하니까 그 미사일을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실는 거예요. 잠수함. 그래서 SLBM이에요.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 유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 3가지. 항공 전략 폭격기, 그다음 ICBM, 그다음에 SLBM이 있는데 SLBM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제일 위협적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북한은 해군력에서 보잘것이 없지만은 그거를 물속에 집어넣고 미국과 우리하고 이 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비대칭 전력 중에서 수중 전력이 제일 무섭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걸 먼저 보고 먼저 못 쏘게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은 1대1로 갈 때가 제일 못 쏘게 해야 돼. 너 나 똑같이 쏠 거야? 아니면은 우리가 더 물량이 많으니까 더 부어버릴 거야. 그야말로.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함부로 쏠 수 없죠. 그래서 북한은 핵미사일 잠수함이 가장 그 비대칭전을 성공한 케이스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했고 이미 압도하고 있다. 전쟁은 돈이 없으면 진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다 전쟁 우방국 지원받아서 하잖아. 미사일도 에이크테킴스 뭐 이런 거 미국에서 너 쏘아라 하면 쏘잖아. 장거리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고 영토 내 싸우는데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미사일 제대로 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미국이나 나토에서 확전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하니까. 돈 없으면 지는 거예요. 북한은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와 협력한 거예요. 돈 없어. 경제도 발전 못해. 자기들이 뭐 미사일 ICBM 같은 거 만들었다고 했는데 서방국에서 믿어주지도 않아요. 너 이거 제대로 나가겠어? 그러니까 막 겸사겸사로 내가 병력을 10,000명 이상 지원해 줄 테니까 돈 좀 주시오. 에너지 좀 주세요. 배고파요. 식량 좀 주세요. 그 우주 정찰 기술 좀 주세요. 핵잠수함 만들려고 했는데 기술 좀 주세요. 막 손 벌리고 있잖아. 그거는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제난과 군사 기술 이런 거 처진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항상 얘기한 게 그러잖아요. 핵만 만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런데 지금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러시아와 협력해가지고 경제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 좀 먹여 살려야 되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 영어가 한국에 와서 콩글리시로 변한 게 있어요. 이게 마가예요, 마가. 영어로 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였는데 그게 이제 일기 때 거기에 이제 미국의 조선업도 부흥시키자 이렇게 했었는데 일기 끝나고 나서 별 효험이 없었죠. 근데 2기 들어가면서 또다시 마가를 주장하고 나와서 2기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하고 맞추자. 그래서 마가의 중간에도 S자를 붙여요. S자는 shipbuilding, 조선이랑 조선업을 집어넣으니까 미국에서 깜짝 놀래고 야 한국이 미국의 상징적인 정책하고 같이 하겠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일단 약간 먹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에 좀 도움이 됐고 관세 협상에 3,500억 불을 우리가 투자하겠다 했는데 거기서 shipbuilding,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불이란 말이죠.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에서 필리 소연소를 인수하는데 1억 불 들어 1억 불, 1,400억 들었는데 1억 불 들었는데 1,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미국에도 엄청난 거,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거. 그래서 이것이 핫 이슈가 돼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미국의 정책 방향에 맞춰주겠다 하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미 관세 동맹으로부터 시작된 마스가 프로젝트가 잘 되려면은 여기 방송도 보고 막 투자도 하고 조선업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흥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는 미국이 계속 모든 게 의존해 왔어요. 저도 30년 이상 해군 생활했지만은 우리가 뭐 전술이든 전기, 그다음에 뭐 무기 이런 거 다 미국의 벤치마킹에서 발전시켰는데 이제는 미국이 우리한테 조선업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미국은 현재 항공모함하고 핵추진 잠수함 이거는 미국이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해요. 나머지 배는 우리가 다 만들어 본 거다. 상선까지.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구나 한국이.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와가지고 현대 조선소 뭐 하나오션 다 현장을 서베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야 한국하고는 협력하면 되겠어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쫙 올라가는데 우리가 관세 협상할 때 S자를 집어넣어서 마스가 하니까 엄청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금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마가가 유행했는데 마스가가 이제 콩글리시로 잘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K9 전투, K2 전차, F-50 공격기는 지금 유럽에서 탑 석권을 한 거예요. 60~70% 시장을 석권했다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마크롱 대통령이 야 이거 큰일 났네. 한국 보기에는 성능도 독일의 네오파드 전차나 PH-2000이나 이런 거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3분의 1, 2분의 1 돼. 주문하면은 뭐 폴란드의 K2 전차 같은 경우는 2~3개월 먼저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무기가 제일 싼 거예요.
우리가 국산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2012년도에 독일을 제치고 인도네시아에 세척의 잠수함을 수출하는 걸로 우리가 우선 협상대에 선정됐다고.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승리의 기쁨을 전하는 거는 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이 드디어 잠수함 수출국이 됐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거기 들어간 소재, 부품, 구성품, 장비 이런 것들은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사다가 집어넣었어. 선체는 우리가 만들고. 그러니까 팔기는 파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절치부심해가지고 우리 3,000톤 만들 때는 우리가 국산화를 높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요 장비 31개 작품을 구성품, 장비를 만들었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부품 소재도 많이 개발해.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니까. 그래가지고 76%를 달성하고 다음 세척 만드는 때는 82%까지. 그 다음 만드는 90% 넘기자.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비가 들어가니까 훨씬 이익이 많죠.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개발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에는 뭐 항공기 보잉에서 막 로키드 마틴 F-35 이런 거 팔기도 하지만은 거기 들어간 소재 부품 장비는 이 신경줄 같이 죄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잘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공기를 만들었는지 배를 만들어지면 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산업 생태계가 구성되는 거거든. 그래야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어요. 외국에 사오면 돈이 비싸잖아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 국산화를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KF21도 지금 막 여기저기 서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산화를 높여야 된다. KF21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엔진은 거의 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엔진이 제일 프로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빗발치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 바보짓을 하지 말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어요. 좀 방산하면은 뭐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고마운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무의 프레임이 나의 행복이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가 그 2차 대전 때는 유럽에 무기를 팔고 함정을 팔아서 미국이 갑부가 됐잖아요. 6.25 동란 때는 일본이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한국이 지금 이익을 보느냐. 폴란드가 불안한 거예요. 인접 국가의 침범의 바탕에 나도 침범을 당했다 해가지고 막 서두른 거지. 무기 현대화. 자기 가지고 있는 구닥다리 무기는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자기는 새로 비축을 하는 거예요. 새 무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인터넷 서핑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 무기가 제일 싼 거예요. 성능은 비슷해.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근데 한국 무기는 싸고 배달도 잘해. 이 무기를 팔 때는 일단 프로분이 돼야 돼요. 한국은 남북한 대치하면서 계속 성능이 입증됐잖아요. 예를 K9 저주포 같은 경우도 우리는 뭐 다 사용해봤잖아. 연평해전 하면서도. 연평도 그 포격 작전에서. 우리 그다음에 연합훈련하면서 성능이 다 입증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무기는 성능도 독일의 네오파드 전차나 PH-2000이나 이런 거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3분의 1, 2분의 1 돼. 주문하면은 뭐 폴란드의 K2 전차 같은 경우는 2, 3개월 먼저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홍보대사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경쟁하면서 짜증났잖아요. 언제까지 방위비 이렇게 집어넣을까 했는데 이제 막 불꽃으로 터진 거야.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거를 우리가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방산 수출의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근데 우리가 폴란드나 이렇게 이제 루마니아 이런 데는 뭐 그렇게 부자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려면 돈을 빌려줘야 돼. 우리가 또 능력이 되잖아. 경제 10대 강국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지금 K9 자주포, K2 전차, F-50 공격기는 지금 유럽에서 탑 석권을 한 거예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60~70% 시장을 석권했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 마크롱 대통령이 야 이거 큰일 났네. 한국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무기 자본이 20% 60% 올리자. 못 들어가자. 최근에 들어서는 1,500억 유로를 만들자. 방산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게. 우리 공장 좀 살려. 라인 살려가지고 한국 못 들어오게 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외국에 사오는 거는 거기서 1,500억 유로에서 10%만 해. 이 생산 나이를 다시 늘려면 3년 내지 5년 걸려요. 그 이전에 우리가 막 폴란드에다 이제 기지 건설하고 부품도 공급하고 해서 우리 거 아니면 못하게 만들어놔야 돼. 그렇게 해서 유럽 시장도 석권하고 그 분위기를 이어서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확장하고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금세 우리가 막힌다 수출길이. 그러면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관, 군, 산하경이 협력해가지고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잘 팔리는데 저는 기업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져라.
그다음에 정부는 썰물에 대비해라 이거예요. 불이 안 들어올 때 썰물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우리 국내 장비에 대해서 계속 성능 개량해주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을 다변화시켜야 돼. 지금은 유럽이지만 아프리카, 중동, 뭐 남미까지 지금 막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지상무기 K9 자주포, K2 전차, 뭐 FA-50 공격, 그다음에 KF-21은 지금 막 각광을 받고 있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것이 해군 쪽으로 오고 있어요. 해군 무기로, 함정으로. 잠수함 지금 인기 있죠. 그다음에 뭐 필리핀에 호위함 수출하고 있고, 남미 페루에 뭐 상륙함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필리핀 이런데, 사우디 이런데 잠수함 수출 대기하고 있거든. 이런 걸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이어가야죠. K방산이 이렇게 급성장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접국인 폴란드에서 굉장히 불안을 느껴가지고 폴란드가 계속 우리 한국에 K방산 수출 홍보대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에다가 우리가 수출하면서 K9 자주포, KF 전차, FA-50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서 인접국인 루마니아나 이런 데서도 우리도 폴란드 따라서 하자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이제 EU에 자체적으로 조달해.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톡톡한 덕을 봤지만은 유럽, 중동 이런 데도 그런 상황이 항상 있단 말이죠.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데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도 이제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그런 데도 항상 문제가 생겨서 중동의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해가지고 천궁이 계속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유럽에 우리가 일단 무기를 잘 수출하고 있지만은 유럽에서 우리 바리케이트를 지고 우리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기술 혁신을 해야 돼요. 꾸준하게 기술 혁신, 그 차별을 할 수 해야 돼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장비보다 낫게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싸야 돼. 신속하게 배달해야 돼. 그다음에 어느 정도 현지화 해줘야 돼요. 현지 공장을 해서 우리 부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계속 수리를 해주고 우리 기술자를 왔다 갔다 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을 잘해서 현지화하면은 나토에서는 미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 걸 거기서 생산하면은 나토 거잖아요. EU 거잖아요. 그런 전략을 빨리 우리가 수립해가지고 정착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계속 물건만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술을 제어해야 되는데 또 기술을 주다 보면은 핵심 기술을 뺏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엔티 템퍼링 해가지고 우리 거는 약간 핵심 기술을 감추면서도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기업들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출 금융 지원 뭐 이런 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폴란드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는 대량으로 갑자기 수출하다 보니까는 수출 금융 지원 돈 빌려주는 한도액 초과. 그래가지고 우리 방산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줘야 돼요. 경항공모함을 우리가 만들려다가 유무인 복합 전력 지휘함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있는데, 요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무인체계가 워낙 발달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래가 이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은 명확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3D 현상을 다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인기, 무인 함정 이런 것들이 발달되니까 우리도 거기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스천함이라는 그 4만 톤짜리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지금 상륙 지원함인데 거기다 무인기 항모를 만들려고 있어요. 우리도 방향이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라면 유무인 복합 전력 체계. 우리가 먼저 하면은 이건 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항공모함 막 고가의 전투기를 실는 항공모함 비싸잖아요. 건조비 비싸고 운영비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해군국에서 우리가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빨리 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빨리 우리가 이 함정도 수출하는 궤도를 수정하면은 우리가 수출해서 수출 시장을 석권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미래 전쟁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줬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다 미사일 전쟁이고 무인기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같이 육박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탱크가 막 수십억짜리 하는데 200~300만 원짜리 무인기 가지고 공격하니까 엄청나게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그런 걸 고려해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탱크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마지막에 깃대를 꽂으려면 탱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무인 복합 전력을 어떻게 지휘할 수 있느냐. 유무인 복합 전력은 절대 통신이 잘 돼야 돼요.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전력을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식회담소 초대받아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트렌드를 읽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무인 전투는 유무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휘할 것인가 이렇게 가고 있고, 아마 방산 수출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다음에 또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경부터 북한은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했어요. 지금 2년 됐는데 안 나오잖아요. 국민의 75.2%가 핵잠수함 필요하다. 미국에도 간접적으로 전달했어요. 이번에 한미 조선의 협력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서 우리한테 가장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ICBM, 그다음에 SLBM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SRBM이라고 이런 것들인데, 북한이 미사일인데 최근에 들어서 SLBM을 집어넣어가지고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2010년경부터 북한은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했어요. 그러나 경제 제재 뭐 다 불확정돼 있잖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가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왜냐? 북극성 1형, 3형, 5형, 4형, 5형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시험 발사도 했어. 그런데 그거를 리얼 잠수함이 없는 거야. 원래 SLBM은 핵추진 잠수함에 집어넣을 제격이에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니까 2023년 9월 6일 날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다고. 야, 기존의 디젤 잠수함 개조해가지고 일단 집어넣어 SLBM을. 그래야 남한이나 미국이 두려워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2년째 그게 됐어요. 2년째. 그래서 진수식을 했는데, 진수식을 하면은 선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장비를 집어넣고 처음 물에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상 이 서방 세계에서는 1년이면 끝나, 시운전이. 그럼 배치하고 실전 배치했어 하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지금 2년 됐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계속 협력하는 것이고, 거기하고 또 핵추진, 디젤 잠수함이면 핵추진도 만들겠다 큰 소리 쳤어요. 2021년도에 제8차 당대회 때 이제 만들어 했는데 1월 달에 그 선언을 했는데 9월 달에 가서 기술자들 다 징계 매겠다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계속 지금 러시아하고 협력하면서 올해 3월 8일 날 김정은이 또 순찰했잖아요. 동해 가가지고 핵추진 잠수를 만들겠다. 분석해보니까, 사진으로 분석해보니까 한 6, 7천 톤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거기다 싣겠다. 이걸 공언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놓고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한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숨어서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무튼 꾸준하게 우리도 해왔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이제 노골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어 한다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걸 감시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 많이 이제 부상이 되고, 그래서 2021년 통일연구원 조사하면 75.2%, 국민의 75.2%가 핵잠수함 필요하다. 그거는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기 때문에 그걸 추적 감시를 단독으로 해야 된다. 지금은 없으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지만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들끓듯이 해서 추진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는데 이 농축도, 우라늄 농축도가 20% 미만인 걸만 가지고 하겠다. 왜냐면은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도가 90% 이상, 최소 90% 이상 돼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야 돼. 제철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20% 미만과 핵무기를 만들 수 없어. 이걸 국제사회 알아요. 그래서 오로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함의 추진체로만 20% 미만을 사용하겠다. 이걸 미국에도 간접적으로 전달했어요. 그렇게 되면 가기는 가는데 언제 갈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근데 단지 우라늄 들어가는 거를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은 우리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라늄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미 조선의 협력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니 우라늄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을 허용해달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주장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하고 협력하고 IAEA 보고하고, 우리 뭐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 우리 핵무기는 절대 안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풀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